그래서 진짜 연애랑 마케팅이랑 난 똑같다 생각한다니까? 이게 연애도 심리고 마케팅도 심리거든요? 마케팅 잘하는 사람은 연애 잘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솔로 보면서도 느낀 게 남이 봤을 때는 내가 곧 죽어도 나는 100만 원이야. 근데 자기는 3천만 원에 팔고 싶어 해. 그러니까. 그게 괴리가 너무 커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괴리를 좁혀가는 게 나는 메타인지인 것 같아. 이건 나솔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특징인데 대개는 못생긴 남자들이 여자들이 조금만 뭔가 그린라이트를 보낸다 싶으면 확신에 차가지고 무조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때도 그렇고. 그래서 엄청 들이대다가 나중에 현실을 깨닫고 아니었구나. 자기만 충격인 거죠. 남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왜 남자들은 그런 그린라이트를 너무 자주 포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이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외모로 치더라도 자기가 거울로 보는 것보다 아니 남들이 자기를 보는 것보다 그렇지, 훨씬 더 거울을 보면은 못생기게 자기를 보고 이게 단점만 보고 남자들은 훨씬 더 장점만 보고 남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훨씬 이 정도면 잘생겼지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신감이 뭐 있는 거는 좋지만 그렇게 연애 경험이 별로 없고 여자와의 접점이 별로 없고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별로 없었던 남자들은 일단 그 여자한테 호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단서라도 자기의 그 바램이 너무 강하게 표출된 나머지 그럴 거야. 이거는 진짜 확실하다. 이거는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계속 눈 마주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는 그 관계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밉보이는 행동을 잘 안 하거든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웬만한 여자는 사회성이 두루두루 잘 있고 딱히 모나게 행동하는 여자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아기를 동네 사람들이 같이 키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 일 아주머니한테 내가 밉보였어. 내가 말 한번 잘못해서 밉보였어. 그러면은 내 아기한테 언제 해를 가할지 모르는 거야. 내가 밉보인 어떤 불특정의 누구가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남들한테 밉보이는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친절, 리액션, 웃음 이런 게 조금 기본적으로 탑재는 돼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자기 속마음과 너무 괴리감이 생기는 거는 이제 가면이 되는 거죠. 보통의 그런 사회적인 반응은 하는데 자기 마음이랑 다른 행동을 계속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착한 아이 콤플렉스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현숙님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은 현숙님이 강수님한테 자기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계속 친절을 베푸는 게 자기 문제 같거든요. 그거는. 아니 근데 그거는 영호한테 잘 보이려고 착한 척을 하는 거 아닐까? 괜히 설거지도 없고 그거를 봐줄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게 메타인지가 잘 없는 사람들이 엄한 데에 애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더 멀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야. 저렇게 혼자 애쓰고 있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은근슬쩍 보여주고 싶었겠지. 어떻게 보면 광수가 거기서 약자잖아요. 외모적으로, 스펙적으로. 약자라면 좀 그렇지 않나? 아니 경쟁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자를 도움으로써 자기가 천사처럼 보이게 하려는 계략이었던 걸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남자가 명확한 그 환경 속에서 자기의 행동이 다 이제 보여지고 평가당할 거라는 거를 알거든요. 그 남자한테 그치. 어떻게 비춰질지는 다 신경 쓰고 있단 말이에요. 현숙이는 그렇다 쳐도 그러니까 나솔을 보면 광수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자들이 조금만 여지를 줘도 그렇게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확신을 갖고 100%라고 하고 지 혼자 막 결혼할 생각하고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광수님을 보면은 되게 자신감 있고 진짜 사랑받은 집안에서 뭔가 귀공자처럼 자랐다? 그러니까 누나 많은 곳에서 부유한 곳에서 그러니까 사랑받고 자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단 자신감이 엄청나. 근데 자신감이 엄청난 거는 또 플러스 요인이에요. 근데 이제
착각을 너무 하시는 게, 그러니까 외모가 어쨌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여자들이 먼저 다가오고 이런 적은 많이 없으셨을 것 같단 말이에요. 말해서 여자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착각을 하는지. 자기 바람이 강력하게 나오다 못해 사실 왜곡까지 일어난 거 아닌가? 근데 또 잘생긴 남자들은 그렇게 막 착각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막 자신감에 차서 착각한 케이스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잘생긴 남자는. 약간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엄청나게 배가 고파. 배가 고픈데 저기 약간 비슷해 보이는 빵 같은 게 있어. 아니 그거는 원래 그냥 종이 쪼가리였어. 근데 내가 진짜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저거 빵이네? 빵인가 보다 해가지고 달려가는 거야. 근데 나 지금 배가 불러. 근데 도처에 빵이 널려 있어. 그러면은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 아니면은 이거 내가 진짜 먹고 싶었던 진짜 맛있는 치즈로 만든 치즈케이크다 하면은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거야. 힘이 널려 있으니까. 근데 진짜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의 그 여지, 조그만의 그 눈빛, 조그만의 그 뭔가 행동들에 자꾸 이걸로 막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 있는 사람들은 완전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오해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이미 그런 여자는 너무 많아. 그리고 자기가 굶지 않잖아요, 지금. 고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아니면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확실한 신호. 저녁에 시간 되세요? 밥 한 끼 같이 하고 싶어서요. 이러한 확실한 신호 아니면은 나한테 호감 있네? 뭐 다르게 보이네? 이런 정도로 이제 이성으로서 생각을 해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자신감의 문제인 줄 알았거든.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네. 결핍의 문제였네. 아니 나도 나를 좋아한다는 여자들이 있어도 나는 걔가 착각하는 거겠지. 뭐 때문에 그런 거겠지. 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게 저는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랬나 싶었는데 또 그런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못 만나보고 진짜 방금 아까 빵 비유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 배고픈 상태에서는 저 멀리에 갈색 종이 쪼가리도 빵처럼 보이는 거지. 너무한 비유인 것 같긴 한데. 희미한 빛조차 그걸 포착해서 저건 빛이 확실해. 저 빵일 거야. 그러니까 그거네. 딱 비유가 적절하네. 그러니까 그 작은 신호만으로도 부풀려서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지금 연애 프로그램을 지금 나는 솔로, 나 솔사계, 하트 페어링은 지금 이제 1화 봤지만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가진 자의 여유, 없는 자의 뭔가 그런 촉박한 불안 이런 게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있는 자들은 자기한테 표현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확실한 것만 그거 내가 한번 고려 대상으로 넣어볼게. 가져와봐. 한번 가져와봐. 내가 한번 결제 대상에 한번 넣어볼게. 이 정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 남이 나를 좋아해주는 거는 일반적이야. 일반적인 아주 일상적인 일이야. 그치. 그래서 크게 특별하지 않는 거야. 너 나 그렇게 좋게 봤어?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그래서 뭐 다음 순번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나 그런 거에서 매력 있는 거 알고 강점인 거 알아. 근데 그거는 크게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한테 있어야 되고 나도 너를 매력적이라고 느껴야 되고 나도 너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진 자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솔로인 거를 선택해. 솔로인 거를 마다하지 않아. 왜냐면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널렸어. 근데 이 나솔사계 22기 영식님? 그러니까 진짜 22기 영식님을 제가 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캐릭터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22기 영식님은 진짜 없는 자의 불안함, 그러니까 없는 자의 매력, 없는 그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나랑 접점이 생기는 여자를 다 좋아해버려. 그리고 다 마음 표현해버리고 이때다 해가지고 자기 막 오버를 해. 그러니까 오버텐션에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 약속,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고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해. 왜냐면은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거든. 근데 하트 페어링 보면은 진짜 있는 자들의 연애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게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그러면 선택 안 하겠습니다. 나는 나가서 아주 널렸습니다.
이런 여유가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거절당한다고 크게 상심할까? 상심은 하겠지. 근데 또 나타나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 지금 그러면 여기 구독하는 사람들이 다 20, 30대 남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연애를 못하고 있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 못 만나. 그러면 여유 있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유 있는 척을 한다고 본질이 진짜 그렇게 되진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플러스인가?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자기가 강점을 일단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강점이고 어떤 게 약점인지 이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남들이 조금 바라는 요소지만 나한테 없는 것도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한테 없는 거를 원하는 남자의 뭐 직업군이라든지 그런 성향이라든지 그게 있어요.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도 일단은 들지 않을 뿐더러 꼬셔보려고 생각도 안 해요. 나는 나를 알아서, 내 강점을 알아서.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약간 사업가들? 차라리 사업가들이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토박이, 서울 깍쟁이 그런 남자들이랑 저랑 안 맞아요. 계산적이고 이런 거. 서울 깍쟁이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상품이라 쳐봐. 누구한테 팔릴지를 아는 거지. 진짜 상품 판매하는 거랑 똑같이 그 여자들은 어떤 직업군에 있고 어떤 특성을 가졌고 어디에 많이 물려있을까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몰라? 내가 이 상품의 강점, 약점을 몰라? 그러면은 누구한테 팔지도 몰라. 어디에서 팔지도 몰라. 어떤 방식으로 먹힐지를 몰라. 그래서 메타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상품으로 생각해보고 네. 가정해보고 내 진짜 핵심 고객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네. 그래서 진짜 연애랑 마케팅이랑 난 똑같다 생각한다니까? 이게 연애도 심리고 마케팅도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잘하는 사람은 연애 잘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진짜 가치 있게 보일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나를 가치 있게 볼 평생 동안 가치 있게 볼 사람은 누구인지를 잘 선택해. 아니 저만 봐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나를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 어떤 성향인지 알아요. 그런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가방이야. 어떤 로고인지는 가려져 있어. 택이. 근데 나중에 택을 까보니까 에르메스야. 그러면 그거를 100만 원에 산다고 하는 남자들한테 팔지는 않을 거 아니야. 저도 3천만 원 줄 남자를 팔지. 근데 자기가 100만 원짜리 가방이야. 그럼 100만 원에 살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지. 3천만 원에 살 사람이 누가 사겠어 그걸. 그러니까 진짜 나는 솔로 보면서도 느낀 게 남이 봤을 때는 내가 곧 죽어도 나는 100만 원이야. 근데 자기는 3천만 원에 팔고 싶어 해. 그러니까 그게 괴리가 너무 커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괴리를 좁혀가는 게 나는 메타인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냉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인생 그래도 행복하게 살려면은 빨리 아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도 근데 메타인지가 높은지 낮은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근데 알려면은 그래도 메타인지를 높이려면은 나를 한번 상품이라고 생각해보고 나를 어떻게 팔까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그냥 있는 그 자체로 보면은 남들도 나 똑같이 그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만 사가거든요. 근데 내가 이 눈에 보이는 거 외에 나는 저 사람은 저평가된 고량주 저평가 우량주다. 저 남자는 저평가 우량주다. 그거를 보는 눈이 있는 여자는 그래서 자기한테 같이 있을 남자를 더 알아보는 거죠. 나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법은 그냥 여러 여자에게 어필을 해봐. 근데 A 여자는 안 먹혀. B 여자는 먹혀. 그럼 자기 수준은 B인 거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는 남들이 제일 잘할 거 아니야. 남들이 평가하는 건데. 맞아. 그러니까 계속 사회에 나가서 시장을 테스트해보는 거지. 광고 소재처럼. 그것도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팅 시켜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근데 내가
아, 나 저런 사람을 소개시켜줘? 비슷하니까 소개시켜준 거야. 아니, 그 사람도 욕먹기 싫거든요? 주선자는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욕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눈에 객관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거든요? 뭐 결정사를 가든, 뭐 친구가 소개시켜주든, 뭐 어디 미팅 자리에서 누가 나한테 대시를 하는지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다 똥차들만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아, 뭐가 문제지? 내 차가 똥차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주변에 벤츠가 없다면? 너가 똥차인 건 아닌지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것도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제일 좋은 건 그러니까 경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막 100개 보는 것보다 한 번 데이트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실제 대면이야.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약간 S 성향이 강한 남자들한테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줄줄이 막 사탕처럼 막 계속 막 이어지기가 참 힘들어. 근데 나도 재미가 없을 뿐더러 그 상대방도 같은 생각 가지고 있어. 진짜 작은 예를 들면. 이거 진짜 제 이야기인데, 저는 뭐 내놓으라 할 그냥 스펙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오래 하고 취업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을 메우려고 자기계발이든 여러 좀 작은 사업도 좀 시도를 해보고 경제경영서나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지식을 쌓아가고 경험을 쌓아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기업 남자들이랑 소개팅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는 편견일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제가 쌓인 데이터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 뭐를? 스펙이든 뭐 내가 이뤄놓은 자산이든 사회적으로 뭔가 인정될 만한 거. S들이? 대기업 남자들이 집안, 뭐 스펙, 학력, 지금 연봉, 눈에 측정될 만한 거, 숫자로 측정될 만한 것들, 그러니까 결정사에서 보는 것들, 그런 숫자적으로 강점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결정사 가는 거예요. 자기가 팔릴 곳을 알아보는 거지. 근데 아닌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나는 다른 매력이 많다 생각하거든요. 다른 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 모임, 내 강점이 드러날 곳. 예를 들면은 러닝 모임에서, 등산 모임에서, 운동 모임에서, 독서 모임에서 나는 거기서 더 잘 만날 수 있어. 근데 맞선, 결정사, 여기서는 나는 힘을 못 써. 나는 거기 안 가는 거야. 나 갈 생각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상품이라 생각했을 때 자기 스펙을 그냥 딱 나열해. 내 강점은 뭐지? 외모인가? 성격인가? 아니면 숫자의 강점이 있는가? 숫자에 강점이 있으면은 남자라면은 무조건 결정사 가. 근데 여자야? 여자의 숫자라면은 뭐 나이? 결정사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내가 만약에 가치관이야. 나 가치관이 제일 중요해. 뭐 대학 코드, 연애 결혼 생각하는 거죠 더. 결정사에서 그런 코드 잘 맞는 사람 만나기가 좀 쉽냐고. 다 숫자가 강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머리 굴린 사람들이 간다니까요 보통. 거기서 대단한 막 찌릿찌릿 사랑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내가 팔릴 곳은 어디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랑 있을 때 내 가치를 계속 알아주고 나는 행복할 것인지, 이거를 알고 있는 게 나는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이 남자를 선택하는 방법인 것 같아. 여자를 선택하는 방법인 것 같아. 구독과 좋아요.